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어젯밤에 몇 시간 주무셨나요? 설마 하루에 6시간만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수면은 인생의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수면과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수면 전문가 매슈 워커 박사의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잠을 과소평가해왔는지 알려줍니다. 또한 수면이 우리 뇌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다양한 연구와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들려드릴게요. 사람은 왜 잠을 자야 할까요?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가 수면을 취합니다. 심지어 물속에 사는 돌고래조차도 뇌 반쪽씩 번갈아가며 잡니다. 그만큼 수면은 생물학적 생존 조건입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면역체계를 재정비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모든 시스템이 고장납니다. 하루 6시간 이하 수면을 한 일주일만 계속해도 자연 살해세포 NK셀 기능이 70% 이상 감소합니다.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뜻이죠. 장기적으로는 알츠하이머병, 심장병, 당뇨, 암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이 급증합니다. 게다가 수면 부족은 감정 조절을 맡는 뇌 부위, 편도체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짜증, 불안, 우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즉, 수면 부족은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왜 꿈을 꾸는 걸까요? 꿈을 꾸는 수면, 즉 렘 수면은 단순히 상상의 놀이가 아닙니다. 렘 수면은 우리 감정을 정리하고 기억을 창의적으로 재배열하며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야간 치료사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렘 수면 없이 일어나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6시간입니다.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밤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을 파괴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잠을 늦춥니다. 이 세 가지는 수면의 질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꿀잠을 자기 위한 수면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주말도 포함됩니다. 침실은 어둡고 서늘하게 하기, 취침 2시간 전부터 조명 줄이기,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기, 잠들기 직전까지 일하지 않기, 낮잠은 20분 이내로 자기입니다. 잠을 줄이면서 열심히 사는 것, 그건 사실상 천천히 죽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더 나은 학습, 더 깊은 인간관계, 더 오래 사는 삶을 원한다면 그 출발점은 바로 수면입니다. 잠은 자연이 준 최고의 무료 약입니다. 보다 깊이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이 들다. 지난주에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는지, 굳이 카페인이 없이도, 잠영종이 없이도 맑은 기분으로 깨어난 적이 언제인지 떠올릴 수 있는지, 이 질문 중 어느 하나에라도 아니요라고 답한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선진국을 통틀어서 성인 중 3분의 2는 하룻밤 권장 수면 시간인 8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다. 아마 이 사실에는 놀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결과에는 놀라게 될 것이다. 수면 시간이 을에 67시간에 못 미치면 면역계가 손상되고 암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생활 양식 요인 중 하나다. 수면 부족은 혈당 수치를 심각하게 교란함으로써 당뇨병 전 단계로 분류되는 상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잠을 짧게 자면 관상동맥이 막히고 허약해져서 심혈관 질환, 뇌졸중, 우렬성 심장기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불안한 마음은 베개를 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샬럿 브론테의 성경 지명이 담긴 지혜가 딱 들어맞듯이 잠을 설치면 우울, 불안, 자살을 비롯한 모든 주요 정신 질환 증상이 더 심해진다. 아마 독자는 피곤하면 먹고 싶은 욕구가 더 치솟는다는 점도 알아차렸을지 모른다.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잠을 너무 적게 자면 포만감을 알리는 호르몬이 억제되고 대신에 배가 고프다는 느낌을 일으키는 호르몬의 농도가 늘어난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더 먹고 싶어진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 체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다. 게다가 잠을 충분히 못 자는 상태에서 살을 빼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다. 몸무게가 줄어든다고 해도 대부분 지방이 아니라 지방을 제외한 부위에 체중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방금 말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에다가 증명이 된 또 한 가지 연관성을 언급하면 수면 부족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잠이 짧아질수록 수명도 짧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니 죽는 날이 내가 잠드는 날이다 라는 오래된 좌우명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그런 마음 자세를 지닌다면 더 일찍 세상을 뜨게 될 뿐 아니라 삶의 질도 더 나빠질 것이다. 수면 부족이라는 고무줄은 어느 정도까지만 늘어나다가 뚝 끊어지고 만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사실상 일부러 자신의 수면 시간을 줄이는 유일한 종이다. 줄이는 데 따른 보상 같은 것은 전혀 얻지 못하면서 말이다. 행복한 삶을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들과 사회활동이라는 전을 이루는 무수한 솔기들은 애써 줄인 수면 부족 상태 때문에 마모되어 간다. 자기 자신도 자신의 경제적 상황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세계보건기구 WHO가 수면 부족을 선진국 전체의 유행병이라고 선언한 것도 이해가 간다. 미국, 영국, 한국, 일본, 서유럽의 몇몇 국가들 등 지난 세기의 수면 시간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나라들이 앞서 말한 몸의 질병들과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환자의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나라들이기도 하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나 같은 과학자들은 심지어 의사들에게 수면을 처방하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아마 가장 덜 고역스러우면서 즐겁게 따를 수 있는 의학적 권고가 아닐까. 그러나 이 말을 의사들에게 수면제를 더 많이 처방하라는 청원이라고 오해하지 말기를. 정반대다. 사실 약물들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할 만한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수면 부족이 직접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까지도 할 수 있을까? 그렇다. 정말이다. 적어도 두 가지 상황에서는 그렇다. 첫째, 중년에 들어서 진행형 불면증이 시작되는 아주 희귀한 유전 장애가 있다. 병이 몇 달 동안 진행되면 환자는 아예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 무렵이면 뇌와 몸의 여러 기본적인 기능들이 손상되기 시작한 상태다. 현재 이런 환자의 수면을 도울 약물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환자는 12개월에서 18개월을 잠 한숨 못 자다가 죽게 된다. 아주 희귀한 상태지만 이 장애는 수면 부족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음을 확인한다. 둘째,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때다. 졸음운전은 해마다 수십만 건의 교통사고로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낳는다. 게다가 수면이 부족한 당사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빠뜨린다.
미국에서만 피곤함과 관련된 운전 실수로 생긴 교통사고로 시간당 1명씩 목숨을 잃는다. 졸음운전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건수가 음주와 약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건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면 심란해질 것이다. 사회가 수면 문제에 무심한 이유는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잠이 왜 필요한지를 과학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면은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큰 생물학적 수수께끼들 중 하나다. 과학이 자랑하는 온갖 문제 해결 방법들, 유전학, 분자 생물학, 첨단 디지털 기술을 동원했어도 지금까지 수면이라는 튼튼한 금고를 여는데 실패해왔다. 비틀린 사다리 모양의 DNA 이중 나선 구조를 추론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프랜시스 크릭, 로마의 저명한 교육자이자 수사학자인 퀸틸리아누스, 심지어 지크문트 프로이트 등 가장 엄밀한 정신을 지닌 이들조차도 수면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모두 헛수고로 끝났다. 예전의 과학적 무지 상태가 어떤 의미인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당신의 첫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상상해보자. 의사가 병실로 들어오면서 말한다. 축하합니다. 아주 건강한 남자아기예요. 예비검사 결과를 보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의사는 안도감을 주는 웃음을 띠면서 병실을 나간다. 그러다가 문가에서 몸을 돌리더니 이렇게 말한다. 아, 한 가지만요. 지금 이 순간부터 평생 동안 아기는 언뜻 볼 때 혼수 상태에 빠진 것 같은 상태에 빠져들곤 할 거예요. 규칙적으로 되풀이되죠. 때로는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몸이 꼼짝하지 않은 채 누워있는 동안 마음속은 때때로 놀랍고도 기이한 환각으로 가득해지곤 할 거예요. 생애의 3분의 1은 그런 상태로 보낼 겁니다. 그런 일이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저도 전혀 몰라요. 아무튼 행운을 빌어요. 놀랍게 여겨지겠지만 아주 최근까지도 실상이 그러했다. 의사도 과학자도 우리가 왜 잠을 자는가라는 물음에 일관적이거나 완벽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우리가 삶의 다른 3가지 기본 욕구, 먹고 마시고 번식하려는 기능은 설령 수백 년 전부터는 아니라고 해도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라. 그러나 4번째의 주된 생물학적 욕구이자 동물계 전체에 공통된 이 잠을 자려는 욕구는 수천 년 동안 과학의 탐구망을 계속 빠져나갔다. 우리가 왜 잠을 자는지를 진화 관점에서 규명하려는 시도는 이 수수께끼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만 한다. 어떤 관점을 취하든 간에 잠은 가장 미련한 생물학적 현상처럼 보일 것이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식량을 모을 수 없다. 사회활동도 할 수 없다. 짝을 찾고 자식을 낳는 일도 할 수 없다. 자식을 키우고 보호할 수도 없다. 게다가 잠을 자는 동안 자신도 포식자에게 취약한 상태가 된다. 그러니 잠은 인류의 모든 행동 가운데 가장 수수께끼 같은 것에 속한다.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따져보아도 수면이나 그와 비슷한 무언가가 출현하는 것을 막는 강한 진화적 압력이 가해졌어야 한다. 어느 수면과학자의 말처럼 말이다. 수면이 생명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화 과정이 지금까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잠을 잔다. 그러니 영웅적인 활동이 아닌가.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종은 잠을 잔다. 이 단순한 사실은 수면이 우리 행성에서 생명이 처음 출현할 때 진화했음을 말해준다. 게다가 그 뒤로 진화가 쭉 이루어지는 동안 수면이 계속 존속해 왔다는 것은 수면이 그 모든 명백한 위험과 피해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혜택을 분명히 제공함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는 왜 잠을 잘까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 질문에는 잠이 단 하나의 기능만을 지닌다는 생각이 전제로 담겨 있다.
즉,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는 하나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배를 찾아왔다. 그 결과 논리적인 이유부터 별난 이유, 정신 분석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론들이 등장했다. 이 책에서 밝히려는 진실은 전혀 다르다. 수면은 무한히 더 복잡하며 대단히 더 흥미롭고 우려가 될 만치 건강과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위해서 밤 시간이 우리의 뇌와 몸 양쪽에 기여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혜택들을 위해서 잠을 잔다. 어떤 하나의 주요 신체 장기나 특정한 두뇌 활동만이 잠을 통해 최적 상태로 복구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 그러니 매일 밤 잠을 잠으로써 그토록 많은 갖가지 건강 혜택을 얻는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다. 어쨌든 우리는 생애의 3분의 2는 깨어 있는데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유용한 혜택을 단 하나만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안녕과 생존에 도움이 되는 수많은 일들을 한다. 그런데도 잠이 단 하나의 기능만을 제공한다고 예상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지난 20년 동안 폭발적으로 쏟아진 발견들 덕분에 우리는 진화가 잠을 고안한 것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잠은 건강을 돕는 무수한 혜택을 제공하며 24시간마다 되풀이되면서 당신을 회복시키는 처방전이 된다. 그러니 그 처방전을 받아라. 잠은 학습하고 기억하고 논리적 판단과 선택을 하는 능력 등 뇌의 다양한 기능들의 활기를 불어넣는다. 우리의 정신건강에 유익한 기여를 함으로써 잠은 우리 감정 뇌 회로를 재조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날 냉철한 머리로 사회적 및 심리적 도전 과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모든 의식 경험 가운데 가장 난제이면서 논쟁적인 것도 이해하기 시작했다. 꿈말이다. 인간을 비롯하여 꿈을 꿀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은 종들은 모두 꿈꾸기를 통해서 독특한 혜택들을 얻는다. 편안하게 하는 신경화학 물질에 뇌를 푹 담금으로써 고통스러운 기억을 누그러뜨리고 과거와 현재의 지식을 뒤섞은 가상현실 공간을 통해 창의성을 부추기는 것도 잠이 주는 선물 중 하나다. 몸의 더 아래쪽에서 잠은 우리 면역계의 병기구를 다시 채움으로써 악성 종양에 맞서 싸우고 감염을 막고 온갖 질병 요인들을 물리치는 일을 돕는다. 잠은 혈액을 타고 도는 인슐린과 당의 균형을 미세하게 조정함으로써 몸의 대사 상태를 복구한다. 또 잠은 식욕도 조절한다. 무분별한 충동보다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체중 조절을 돕는다. 게다가 잠을 충분히 자면 영양 측면에서 우리 건강의 출발점이 되는 장내 미생물들이 번성할 수 있다. 잠을 충분히 자면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므로 잠은 심혈관계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론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잠이 이 건강 3인조의 주력임을 안다. 하루 밤잠을 설쳤을 때 몸과 마음에 생기는 이상들에 비하면 음식이나 운동을 하루 걸렀을 때 생기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 수준에서 분석을 하든 간에 수면 부족만큼 심신 건강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는 상상하기가 어렵다. 잠에 관해 새롭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많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잠이 무엇에 좋은 것인지를 물을 필요가 없다. 대신에 이제는 잠을 푹 잤을 때에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생물학적 기능이 과연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수천 건의 연구 결과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그런 것은 없다고. 새롭게 쏟아지고 있는 이 풍성한 연구들이 말하는 바는 명확하다. 잠은 매일 우리의 뇌와 몸의 건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죽음에 맞서서 대자연이 최선을 다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안타깝게도 잠이 부족할 때 개인과 사회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그 점이 대중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아왔다.
오늘날 건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잠이라는 단어는 유독 들리지 않는다. 이 책은 그 빠져있는 부분을 과학적으로 정확한 내용으로 채울 목적으로 쓴 것이다.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자는 시간조차도 아깝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수면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과학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매일 밤 편안한 잠 주무시면서 몸과 마음의 충분한 휴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주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